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변수라는 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주기억 장치라고 들어보셨나요? 주기억 장치가 램이라는 애인데요. 뭐 램이 몇 기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램이 4기가입니다. 이렇게 4기가의 저장 공간이 있는데요. 이 4기가의 저장 공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이 4기가라는 공간 안에 뭐가 저장이 돼 있냐면 여기에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사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0과 1로 이루어진 숫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제가 이 4기가 중에서 공간을 하나를 뽑아요. 공간을 하나를 뽑아서 제가 이 공간에다가 4라는 숫자를 저장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4를 저장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램에다가 막 데이터를 넣었다가 저장했다가 이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런 과정을 사실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변수라는 애를 통해서 이 램에 접근을 하고 램에 저장을 했다가 불러오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프로젝트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이 아니고요. C++의 윈32 콘솔 응용 프로그램, 그 다음에 4강이니까 T04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이제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에 컨트롤 시프트 A, C++ 파일, 이름은 첫 번째 예제니까 EX01이라고 할게요. 공을 붙였었나 안 붙였었나 가물가물 하네요. 어쨌든 EX01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새로운 프린트 F만 썼잖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건데, 먼저 요런 문장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궁금하신 게 많을 텐데 잠시 참으시고 소스 코드를 끝까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줄 뛸까요? 오, 프린트 F하고. 자,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썼던 %d도 나왔는데, 보니까 쉼표 다음에 숫자가 아니고 a라는 값이 나왔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int a라는 이상한 문장이 써져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nt a라는 게 무슨 뜻인지부터 알려드려야겠죠? 이 int a라는 거는 보시면 int라는 애는 뭐냐면요, 형이에요, 형. 그러니까 변수의 모양인 거죠, 모양. 변수를 앞으로 이런 모양을 많이 쓸 거예요. 그릇처럼 생겼잖아요. 이런 그릇이라고 변수를 많이 생각을 하고, 이 그릇 이 그릇이 모양이 뭐냐? 모양이 인트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인트라는 애가, 사실 인테저의 약자잖아요. 그래서 정수라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32비트라는 애예요. 32비트만큼을 램에다가 할당을 하겠다.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의 크기가 32비트가 되는 거예요. 1바이트가 8비트니까 32비트는 4바이트겠죠. 4바이트. 그러면 요 그릇은 일단 4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그릇의 이름이 그 다음 단어로 나오는데, 이 그릇의 이름이 A랍니다. 그래서 A라는 이름의 int형 변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요거를 좀 치우고 여기다 주석을 좀 달아볼게요. 자, 그래서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유식한 말로 선언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그릇 안에, A라는 그릇 안에 A는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방정식처럼 진짜 막 미지수 A가 있고 A는 3이냐,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에다 3을 집어넣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등호라는 게
이 앞으로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이 등호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이 등호라는 건 뭘 뜻하냐면 항상 대입을 뜻합니다. 대입을 뜻해요. 대입이 뭐냐면 이 그릇 안에다가 값을 집어넣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a는 3이라고 적혀 있으면 a는 3과 같다라는 뜻이 절대 아니고요. a에다가 3을 집어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라는 그릇 안에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석으로 대입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printf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a라는 값이 들어갔잖아요. 3이라는 값이 들어갔으면 3이 출력이 됐겠죠. 그러면 a라는 거를 여기 a라는 걸 입력을 하면 당연히 뭐가 출력이 되겠어요? 진짜 딱 여기에 말 그대로 a 이렇게 딱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직도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c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자 a 이렇게 써야겠죠. 작은 따옴표를 써서 문자 a %c 이렇게 하면 진짜 말 그대로 a가 출력이 됐겠지만 얘는 좀 다르잖아요. a의 값을 불러와서 %d에다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3이 출력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대입을 또 다시 한 번 더 했네요. 대입을 두 번째로 했습니다. 대입을 두 번째로 해도 똑같이 3이라는 값이 아예 지워져 버리고요. 5라는 값으로 아예 대체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릇이 a라는 그릇 안에 원래는 3이 들어있었는데 여기다 5를 다시 대입했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은 아예 지워져 버리고 5가 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분명히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겠지만 지금은 5라는 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컨트롤 F5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 되죠. 보시면 처음에는 3이 출력이 됐네요. a가 3이었으니까 지금 a가 3이에요. 근데 a가 5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a는 5로 새로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라는 값을 새로 출력을 했을 때는 5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다음 예제를 한번 볼게요. 귀찮지만 여기 속성에 들어가셔서 빌드에서 제외 요거 있죠? 요거를 얘로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소스 파일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소스 파일 두 개에다가 또 ex02에다가 또 메인 함수를 int main이라는 걸 또 새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비주얼 스튜디오가 얘들 같이 컴파일을 하려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메인 함수가 두 개예요 막 이러면서 컴파일을 못하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예 무시하도록 이렇게 빌드에서 제외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ex02라는 데에다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변수를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초기화라는 건데 이 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선언과 동시에 대입을 시킬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printf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출력이 될까요? 일단 a라는 그릇에는 2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그릇에는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a를 불러올 때는 2가 불러져 오겠고 b를 불러올 때는 3을 불러오겠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라는 게 있는데요. 당연히 a라는 값은 2일 거고요. b라는 그릇에는 3이 들어있기 때문에 a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5가 나오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은 5라는 게 출력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더하기 3은 5. 그러면 이쯤 돼서 변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 변수 이름은 한 글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여기다 잠시 적어둘게요. 변수 이름은 알파벳, 대소문자는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언더스코어라고 부르는 애인데 이 언더스코어라는 문자하고요. 언더스코어라는 문자하고 숫자를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숫자라는 애는 숫자는 첫 번째 글자로는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nt abc 이런 건 만들 수가 있는데 int ea 이런 식으로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int a2 이런 식으로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소문자 또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길이 제한이 있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는 256글자는 넘어가지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세요. 막 이래가지고 256개 막 입력해보시고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어쨌든 그리고 언더스코어 한번 써볼까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언더스코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맨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되고 처음에다 붙여도 되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변수 이름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 강좌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마지막 예제를 한번 더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제 만들려면 또 빌드에서 제외 또 시켜줘야 되겠네요. 예 누르시고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 ex03.cpp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속 이게 대문자로 쳐질까요? 이번에는 아까랑 좀 비슷합니다. 근데 새로 만들 필요도 없었네요 사실. 근데 그냥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합이라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프로그래머들마다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보기는 좀 편해지겠죠. 사실 아까랑 똑같은 코드입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합이라는 변수에다가 a 플러스 b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에는 5가 저장이 될 거고요. 이렇게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걸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 더하기 3은 5 똑같이 출력이 되죠.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가 생각보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주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 또 합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그 합을 저장한 다음에 또 출력할 때 합을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더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